55세에 은퇴한 김 지점장은 퇴직 후의 삶을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번듯한 경력을 쌓았고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손에 쥐었으니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젊을 때부터 아껴 쓰고 모아온 돈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겠다고 가족과 약속했다. 하지만 5년 후 그가 직면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남부럽지 않던 재산이 순식간에 바닥나고 예전에 지인들에게 밥 한 끼 사주던 김 지점장은 이제 점심값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은 비단 김 지점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경제적 위기에 몰리는 걸까? 오늘은 김 지점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내 돈은 절대 바닥나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은퇴자들의 착각.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많으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김 지점장의 가장 큰 실수는 내 돈이 평생 갈 거야 라는 착각이었다. 사례 1. 퇴직 후 씀씀이 커진 김 지점장. 퇴직 후 김 지점장은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삶을 만끽했다. 이제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나도 좀 즐겨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엔 월급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여기에 주변에 은퇴한 친구들이 하는 투자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라는 생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그는 잘못된 타이밍에 손을 대면서 큰 손실을 봤다. 교훈. 퇴직 후 지출 패턴을 직장인 시절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한번 늘어난 씀씀이는 줄이기 어렵다. 돈이 많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큰 돈이라도 꾸준한 수입 없이 쓰기만 하면 줄어든다. 2. 노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올 거야. 마이너스 잘못된 투자 판단.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월급처럼 사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례, 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던 60세 박 전무에 실패한 임대사업. 김 지점장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박 전무는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건물을 매입했다. 그는 월세만 받아도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임차인들이 나가면서 공실이 늘어났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건물을 팔아야 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 시점이라 손해를 보며 팔았고 기대했던 월세 수익은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교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수익형 부동산이나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월세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만으로 투자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3. 나 아직 건강한데 굳이 돈 벌 필요 있어? 마이너스 생산적인 은퇴 계획의 부재.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자산이 빠르게 감소한다. 사례 3.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라고 믿었던 58세 이 사장의 현실. 이 사장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디스크 악화로 병원비 지출이 커지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미 60대가 넘어가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급여로 단순 노동을 해야만 했다. 교훈. 건강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활동 취미, 파트타임, 작은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남의 일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 지점장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퇴직금이 많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 지출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퇴직 전처럼 소비한다. 수익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 건강을 과신하고 경제활동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려면 고정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라.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인다.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라.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검증된 투자 방법을 활용하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퇴직 후 정말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할까? 앞에서 이야기한 김 지점장처럼 퇴직 후에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지 않고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이제 좀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3040년 동안 규칙적인 소득이 있었던 삶에서 갑자기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삶으로 전환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불안이 밀려온다.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다. 1. 경제적 관점. 수익이 없는 노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내가 이렇게 빨리 돈이 모자랄 줄이야.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한 어씨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돈이면 노후가 문제없다며 편하게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보험료, 생활비, 취미활동비, 여행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씩 쓰다 보니 10년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훈. 퇴직 후에는 돈을 벌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 은퇴 후의 소비는 생각보다 많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2. 심리적 관점.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더 건강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자유를 즐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지고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2. 은퇴 후 너무 좋았는데 점점 우울해졌어요. B씨는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결국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주변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무기력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 교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삶이 공허해진다. 퇴직 후에도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건강적 관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노화된다. 퇴직 후 일하지 않고 편히 쉬면 몸이 건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건강이 악화된다. 일을 그만두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감소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3. 회사 다닐 땐 건강했는데 퇴직 후 몸이 무너졌어요. C씨는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건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움직일 일이 없어지고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생겼다. 2년 만에 체중이 10kg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까지 커졌다. 교훈.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1.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라.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파트타임,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하라. 적어도 6570세까지는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해야 할 일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매일 할 수 있는 일과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
봉사활동,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고려하라.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가지라. 3.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말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라. 건강은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라. 결론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종착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일하지 않으면 결국 공허하고 힘들어진다. 내가 꼭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자. 은퇴 후에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생산적인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수입이 있는 노후, 의미 있는 활동이 있는 노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후. 이 세 가지를 준비한다면 돈도, 삶의 만족도도, 건강도 모두 지킬 수 있다.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한창 사회생활 하던 시절엔 60년 대생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라고들 했는데 정작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막막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은퇴하면 그동안 못 누려본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 기대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때에는 퇴직 후 준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기분마저 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오늘은 그 막막함과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60년 대생 세대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은퇴하면 뭘 해야 하지? 마이너스 하루하루가 길어서 힘들어요.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로 30년 넘게 착실히 살아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년퇴직하자마자 드디어 쉰다 하고 좋았던 것도 잠시,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무료함이 금방 덮쳐왔대요. 하루 이틀은 아침 늦게 일어나 TV 보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게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도 자주 못 만나고 할 일도 없어서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녁에 가족들 맞이할 때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아내와 말다툼이라도 하면 내가 지금 무기력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와 정서적 공허함이라는 점이 느껴졌어요. 진짜 의외로 할 일 없는 시간이 많으면 그게 괴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사원이든 직장인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 맞춰져 있던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취미활동 미리 찾아두기. 은퇴 전에도 주말이나 휴가 때 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즐겨보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를 찾으려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정한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정 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두면 무기력증을 덜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동호회, 봉사단체, 시니어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거든요. 2. 경제적 부담은 어쩔 거야? 마이너스 괜찮겠지 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두 번째로는 제 선배 B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B 선배는 60년대 중반생으로 전에 대기업에서 꽤 좋은 직책에 있었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좀 받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몇 년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 보니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 지출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생활비, 각종 보험료, 가족들 지원 자녀 결혼 자금, 교육비 등 같은 비용은 오히려 은퇴 전에 미리 똑똑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확 몰려올 수가 있죠. B 선배 같은 경우는 퇴직금으로 소규모 식당을 해볼까 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큰 손실을 봤는데 그 뒤로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불안감이 커졌다고 해요. 또 막상 창업을 한다 해도 나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퇴직금 적금 털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2차, 3차 충격이 연이어 오더라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재무 계획 세우기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면 재무상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굴릴지, 퇴직금은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해요. 과감한 지출 줄이기 은퇴 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쓰면 금방 자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전기료나 통신비, 보험료 등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보세요. 투자보다 안전 먼저 무리한 투자나 창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 보기 쉽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3. 사회적 역할 상실의 두려움 마이너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세 번째로 우리 유씨 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동네에서 늘 손잡고 다니며 밝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한동안 뵙기 어려워서 걱정이 됐죠. 알고 보니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집 밖을 안 나가셨답니다. 회사 다닐 땐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명함에 붙은 직급이 나를 나타내주고 그 직책 안에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기 쉬웠죠. 그런데 은퇴를 하니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스스로 정의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나에게 아직 쓸모가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심정, 우리도 언젠가는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아지면 이제 내가 뭘 해도 늦었어라는 자포자기까지 하게 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 발 내딛고 보면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새로운 정체성 찾기 직장인, 부모, 가장 외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독서지도 봉사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시니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60년 대생들이라면 몇십 년씩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걸 문서화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해보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사회적 관계 유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전 동료들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힘이 되거든요. 마무리하며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60년 대생의 은퇴는 단순한 회사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작점이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시작점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낯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경제적 계획이 부족하면 돈 걱정이 발목을 붙잡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겐 수십 년의 경력과 인생 경험, 그리고 여전히 왕성한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건강관리만 잘하고 내게 맞는 활동이나 직업을 찾아서 꾸준히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 것이에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가족 또는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또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선 시니어 인재를 환영하기도 하고 경험을 나눠주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또 한 번의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젠 끝인가? 하고 좌절하기보단 은퇴는 준비 없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의미 있는 길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봐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못할 일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계획적으로 즐겁게 보내자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평생 일한 대가로 찾아오는 은퇴 후의 삶, 그러나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재정이 어떻게 관리될지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가능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억 원을 ETF에 투자하여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투자 전략은 은퇴 후 경제적 고통을 피하고 월급처럼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공유하며 은퇴 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 2억 원으로 월급처럼 흐르는 ETF로 고통 없는 삶을 선택하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동안의 수입을 주로 월급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커지죠. 저도 그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ETF XCHANG 트레이디드 펀드라는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여러 주식이나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ETF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ETF를 통해 월급처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2억 원을 ETF에 투자해서 매달 고통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제가 경험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안정적인 월배당 ETF로 노후 걱정 덜기. 제가 은퇴 후 월급처럼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방법은 월배당 ETF에 투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이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 부담은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2억 원을 월배당 ETF에 투자했습니다. 월배당 ETF는 말 그대로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이를 통해 매달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일정한 현금을 받으면서도 투자한 자산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오 글로벌 디비덴드 ETF 같은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23%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당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하고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안전망 역할도 해줍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2.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 최소화하기. 두 번째 사례는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한 것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 자산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원을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 분산된 ETF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산업의 불황이나 위기가
개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나 세계 채권 ETF, 기술주 중심의 ETF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한 자산이 불안정할 때 다른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제가 분산 투자한 글로벌 ETF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초기 하락을 경험했지만 이후 기술주 중심의 ETF들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또한 채권 ETF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을 크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산 투자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3. 세금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더 많은 수익 얻기.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한 전략은 세금 효율적인 투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ETF는 주식처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ETF나 세금 우대 계좌를 이용한 전략을 세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ETF에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은퇴 후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전략은 은퇴 후에도 고통 없는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고통 없는 삶을 위한 전략. 제가 소개한 3가지 사례, 즉 월배당 ETF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 최소화, 세금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은퇴 후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ETF 투자도 완벽한 전략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의 분산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ETF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ETF로 고통 없는 삶을 만드는 방법 전문가 칼럼. 여러분,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ETF 상장 지수펀드 투자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여러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단일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리스크도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 ETF를 통해 월급처럼 흐르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ETF 투자가 은퇴 후 경제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 ETF로 가능한 이유.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어떻게 굴릴지,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물론 연금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전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 투자라면 이런 걱정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한 주식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TF가 주식처럼 거래되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ETF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월급처럼 흐르는 수익 만들기. 그렇다면 ETF를 활용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배당금과 수익 재투자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일하지 않지만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TF 중에서 배당을 주는 ETF를 선택하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월급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습니다. 배당금은 투자자가 매달 또는 매년 얻을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분기마다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다면 매달 3,04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식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떠난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는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 분산과 글로벌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ETF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은퇴 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자산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자산의 하락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MSCI 월드 ETF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 불황이 개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ETF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채권 ETF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국가의 주식이 포함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산된 자산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효율적인 투자 절세와 재정 관리. ETF 투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세금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ETF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효율적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IND, IVI, 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를 활용하면 더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를 세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받는 방법은 그야말로 완벽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ETF는 매우 유리한 옵션입니다. 5. 결론 ETF 투자로 안정적인 은퇴 후 삶 만들기. 결론적으로 은퇴 후 경제적 고통을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ETF 투자입니다. ETF는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월급처럼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금 효율적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ETF 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ETF를 통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배당금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만들며
세금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ETF 투자로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ETF로 준비해 보세요.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분들, 퇴직금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평생 일한 대가로 얻을 퇴직금을 꿈꾸지만 그 금액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만큼 충분할까요? 특히 대기업에서 오래 일한 분들조차도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면 그 금액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퇴직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 퇴직금 공개. 당신은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충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이 받은 퇴직금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 35년 근속 후 받은 퇴직금은 서울에 사는 60대 어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며 많은 성과를 냈고 퇴직금도 꽤 높은 수준일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5억 원 남짓? 처음엔 적지 않은 금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그 돈으로 집 대출을 갚고 자녀의 학자금을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쓴다고 계산해도 20년이면 끝나는 돈이더라고요. 집값이라도 올랐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죠. 이걸로는 은퇴 후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처럼 보여도 막상 써보면 끝이 보입니다. 이처럼 퇴직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사례 2 중소기업 퇴직자의 퇴직금 현실. B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죠.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간병비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부모님 병원비와 제 치료비로 몇 달 만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돈은 항상 모자란다는 걸요. 간병비, 의료비 같은 갑작스러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이 사례는 퇴직금이 단순히 생활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재취업한 C씨의 고군분투. C씨는 58세에 퇴직하며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 만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게 결국 버티기 위한 돈일 뿐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진 않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퇴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외에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근무 등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비로 나눠서 써야 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내 퇴직금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쉽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시 BC 씨의 이야기는 결국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금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50대, 6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없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안. 퇴직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퇴직금이란 이름이 주는 안정감과 오랜 시간 일한 보상이라는 심리적 위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시작으로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재정 관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은 시드머니, 노후를 위한 자산 운용이 필수. 퇴직금은 단지 목돈일 뿐입니다. 이 돈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몇 년 내로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돈을 굴려야 할까요? 저위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퇴직금의 50%는 저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 적금,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식 펀드에 투자하면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면 퇴직금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죠. 부동산을 활용한 소득원 마련. 만약 소형 아파트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지역과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1020%는 고위험 투자. 일부 자금은 주식, ETF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2. 은퇴 후에도 소득 흐름은 지속되어야 한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지속적인 소득 흐름이 없다면 언젠가 고갈됩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이를 멈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일거리에서 새로운 소득원 찾기.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활용해 학원 강사나 지역 운송업에 참여하거나 배달 서비스, 컨설팅 업무 등으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수입이 퇴직금의 고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을 활용한 재취업.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한 경험을 활용해 시간제 근무나 강연 활동, 자문 역할을 맡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은 퇴직 후 대학 강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창업의 기회 탐색. 퇴직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페 창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초기 자본을 지나치게 투입하지 않고 천천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3.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위한 대비.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활용.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금 계좌 운영. 퇴직금의 20% 정도는 별도의 비상금 계좌로 관리하세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의료비, 간병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 유지로 비용 절감.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건강은 재정의 기초가 됩니다. 퇴직 후에는 꾸준히 산책하거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4. 퇴직금의 올바른 관리와 심리적 준비. 퇴직금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해방감과 함께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목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 망설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과도한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제 즐길 때다라는 마음으로 목돈을 소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여행, 고가의 물품 구매 등은 신중히 계획된 예산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퇴직금 관리와 재정 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무 설계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플랜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심리적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 유지. 퇴직 이후의 삶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나만의 속도로 은퇴 후 삶을 즐기세요. 결론, 퇴직금은 시작일 뿐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퇴직금은 단지 노후 준비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갈지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에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참고해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세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작은 계획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